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호처의 역사를 보면 사실 한 명의 대통령만 모시는 게 아니라 여러 대통령들을 대대로 모시는 거고, 저 경호처라는 기관 자체의 위기의서열이 굉장히 상명하복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있기 오죽하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수의 국민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절규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환멸이 느껴져요. 환멸. 네. 그러니까 이게 김성훈 차장 그리고 뭐 이광우 본부장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던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뭐 아무리 뭐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파면이 되고 했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선에서 일을 했으면 이렇게 네. 되겠습니까? 상식을 넘어서 비상식을 행한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이 자기 몸을 지켜달라. 네. 예? 흉기라도 총을 써라. 쏠 수 없냐? 예, 뭐 이런 얘기 하니까는 바로 중화기를 뭐 이렇게 네. 준비하는 걸 지시를 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부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의 영장 청구인데 이건 합법적으로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중화기를 동원해 가지고 막는 것은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랬더니 너 나가. 보직 해임해 버렸잖아요. 네, 대기 발령 시켜버리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경찰하고 내통해가지고 정보를 누설했다. 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징계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징계한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제 나온 보도는 예. 한덕수, 그러니까 원래는 경호처니까는 대통령한테 징계 제청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네. 한덕수한테 또 제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해임의 주삼. 그러니까 경호처 내에서 아직도 윤석열이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계속 지들이 뭐나 되는 양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탄압하고 이런 예.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연판장을 씁니까? 오죽하면 거기도 사실은 경호처라는 데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질서가 아주 명확한 곳이고 예. 쉽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 아까 요리사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예. 경호처가 이거 다 협조하고 오케이 하지 않으면 요리사가 들어갑니까? 당연하죠. 들어가죠. 네. 네. 예. 요리사가 뭡니까 지금?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조용히 본인도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누가 찾아왔든지 그 찾아오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은 그 좋아한다면서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만드는 거 예. 취미라면서요. 예. 그것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만들고 시간도 많을 텐데 본인이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요리사를 왜 부릅니까? 작정하고. 예? 요리사로 가장한 뭐 히트맨이 아닌 이상 거기 요리사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협조하고 있는 이런 이 경호처의 이 상층부를 그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연판장 쓰죠. 나 같아도 씁니다. 예. 그 지난 전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 거의 외부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2022년 5월 9일 날 임기가 다 끝나는데 최근 이후라 하더라도 24시까지는 대통령이 업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24시가 딱 지난과 동시에 공개를 하겠다, 청와대를 공개를 하겠다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쫓아냈죠. 예. 쫓아냈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 주무셨어요. 호텔에서 주무셨잖아요. 호텔로 주무셨다고 했는데 예. 그럼 아침은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아침 어떻게 드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드셨어요? 0시부터 비워야 되니까. 윤석열의 네.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다 아크로비스타로 갔어요. 아. 그래서 그 취임식에 하기 전에 아침 식사는 전날 준비한 간편식으로 드셨습니다. 아. 그렇게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임 대통령이 정상적인 임무가 끝나고 다음 날 취임식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남아 계시던 건데 그 전날에 관저에서 나가라 라고 하고 예. 그리고 그 분이 거기 이제 다른 곳으로 청와대가 아닌 곳으로 가시게 되면 예. 그 시간 동안에 있어야 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예.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경호통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또 옮겨야 돼요 그 장소로. 예. 그러니까 뭐 몇 시간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예. 그렇게까지 했던 자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다 아크로비스타로
뺐던 사람들 예. 이 자들이 지금 170시간을 전임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던 자들이 170시간을 노비 부리듯이 산노비 부리듯이 이렇게 해서 노동을 갈취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말을 조금 아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글부글 하시죠. 부글부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예. 분노가 치밀어서 예. 아니, 사실 인간 이하의 것들이죠. 그 네. 정도의 상황이면 양심도 없고 뭐도 없고 인간 취급을 할 수도 없는 인간들이어 가지고 그 얘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JTBC 오늘 단독 보도인데 야, 저 진짜 이거 보고 참 지금 제가 뭐 인간 이하의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제가 오마이 TV에서는 이거보다 더 험한 말을 쓰진 않는데 딴 데 가서는 사실 동물보다도 못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아니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하는데 자 봅시다. JTBC가 외곽 경비를 하면서 윤석열 부부를 지켜본 5호 경비단 출신 장병들 인터뷰했는데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하라고 체육관에 임시 막사를 짓고 43일을 버티게 했습니다. 아 진짜 막 피가 끓어요. 자 이거는 더 어이가 없어요. 김건희가 기갑 차량을 몰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옆에 타고 드라이브를 점점점. 취임 1주년 때 대통령차 지나갈 때 도열해서 박수 치라는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55 경비단 출신 장병들이 사실은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박수 치는 거 하러 여기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 왜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가 기갑 차량을 몰아봅니까? 진짜 이거 죄송한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독재니 무슨 뭐 전체주의니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런 행태가 전형적으로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에 있는 행태예요. 아니 진짜 후진국 사례예요 저런 건. 군이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김건희 개인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나. 군은 자기가 임무를 받은 그대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의무대로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존중하고 지켜줘야죠. 예. 본인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감행하면서 군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그 불법적인 행위를 뒷받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의무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예. 체육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44일 버티게 하고, 예? 기갑 차량도 자기 임무여서 그 사람들이 몰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사가지고, 예? 난 오늘 기갑 차량 한 대 샀어 이러면서 막 몰고 다니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손을 들고 나 좀 태워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갑 차량은 임무인데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몰아보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는 전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없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란 법치, 적법 절차,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예를 들면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뭐 이러한 거다라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본인이 윤석열이라는 분이. 네. 전혀 그거에 대한 내면화가 전혀 안 돼 있는 분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고 다녔는가 그런 말들을 하고 다녔는가 참 가증스러운 그러한 일이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거 저기 겁니다. 수방사 예하 부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 55 경비단이. 그리고 참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 진짜 황당한 게 기갑차를 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이게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고 나라 망신 아닙니까, 대변인님? 나라 망신 수준을 넘어서 야, 진짜 가관이네요. 예,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를 위해서 복무해야 될 노비로 생각한 거죠. 야, 예, 상황마마를 넘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좀 저렇게 보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꼭 네, 해야 될 네, 말씀이 네, 네, 네. 있는데 말 못해서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산은 이제 집행하고 나서 이제 잘못하면 환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이제 정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국민의 혈세가 쓰이지 않도록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걸 방지를 해야 되는 게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김성훈한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까 특활비 82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120억이 있어요. 예?
전직 오. 대통령의 경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는 비용 120억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키로비스타에 이제 경호 인력들이 가게 되는데 경호 공간을 마련하는 그 그렇습니다. 예산이죠? 이제 네. 방호 인력까지 해서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가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공간,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12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김성훈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경호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써서 경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아크로비스타로 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네. 신병 처리, 그러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둘 다. 예. 예. 그러면 경호 시설이 누구를 위한 경호 시설이겠어요? 그러네요. 뭐 반려견 반려견 쓰는 건가? 11마리를 위한 경호 시설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시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항구적인 설치를 하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네. 150억을 펑펑 쓰고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묻어가지고 윤석열을 위한 완전 개인적인 비용까지 다 같이 쓸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아니 경호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깥에 있을 수는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호는 경호 사무실로 운영할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소위 말해서 CP 버스라고 해서 경호 CP 버스라고 해서요. 예. 그 CP 버스가 있고 거기 공간을 통해서 예. 충분히 경호 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예. 그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하다가 예. 구속이나 이런 게 되고 나면 이제 경호를 할 이유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버스를 운영하고 나면 더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120억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고정적인 이 경호시설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김성훈이 펑펑 돈을 쓸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감시해야 된다 생각하고 예. 그걸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하려고 합니다. 예. 가령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예. 그 최상목에도 그 경호가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권한대행에서 경호 붙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권한 대행을 할지 모르니까. 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정적인 경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차량으로 했습니다. 예. 경호는 그래요? 차량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예.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 저희들이 계속 그 감시할 예정입니다. 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할 것 없이 그 CP 버스를 네. 이제 예. 운영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고 그런 것도 잘 감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참 뭐 지금 댓글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충격 받으신 분들도 많고 예산 관련돼서도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조국혁신당과 또 민주당에서 이제 야권이 하는 것은 어쨌든 견제의 역할이 또 중요하니까 끝까지 주시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진 않았으면 좋겠고, 뭐 언제 또 무상급식을 먹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쇠빙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쇠빙선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절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들이 이번 주 내내 했었는데요. 제가 월요일 날 논평을 내서 퇴거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같이 나갈 경호관 그 경호 책임자도 지정은 안 돼 있고 30명 가량의 경호관 인사명령도 안 되어져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너네들 고의 지원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시쳇말로 조졌어요. 비판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막 인사이동하면서 인사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수요일 날 결정이 나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문제가 계속 벌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해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윤석열 정부 인물은이라는 투표를 했는데 1,200분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이채 양명주에서 계엄까지 모두 주목해야 된다. 46%. 안 끼는 곳이 없는 김주현 민정수석 26%, 한덕수 21%, 박성재 5%. 투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분노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옆에 타고 드라이브를 해줬다라는 5호 경비단 소속 장병들은 무슨 죄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기사 잘 뜯어보시면은요 이게 드라이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김건희한테 이 기갑 차량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매뉴얼 같은 거를 외워서 설명해 주라고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알면 알수록 그분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 않겠어요? 전역한 소속 과거의 5호 경비단 소속이었던 전역한 분에게 취재를 해서 이 내용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것만 있을까요? 이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더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순서였고요. 두 분과 네. 오늘 이 시간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